안녕하십니까. 제로한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4일이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14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수학적 문제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정수의 약수 문제를 요리 재료 선택에 적용하는 방법, 곱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가 정수의 약수 문제를 요리재료 선택에 적용하는 방법,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제가 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는데, 오늘은 이 알고리즘이 정말로 쉽고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내가 분명히 이 알고리즘을 전에 만들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다시 생각해 보려면 빨리빨리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프로그래머들이 전에 했던 알고리즘을 또 만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암호화 기법 또는 RSA 알고리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 그러면, 정수 문제를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좀 빨리 하고 정수의 약수를 좀 빨리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RSA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RSA 알고리즘을 만들 때 제가 분명히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그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을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소스 코드는 갖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소스 코드 섹션에서 에피소드 29 이거를 눌러보면 RSA 알고리즘 전체 코드가 나오는데, 압축을 풀어보면 include 폴더 속에 prime factorization 이 파일이 있고, 여기에서 찾아보면 factorize 함수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소인수 분해하는 거거든요.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건데, 분명히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 때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제가 이거를 따라가야 돼요. 자세하게 이걸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후회돼요. RSA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된 원래 목적이 소인수를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였는데, RSA 알고리즘은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 구현하는 걸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소스 코드는 갖고 있는데 소스 코드만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다시 소스 코드를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오늘 또 제가 정수의 약수 문제를 요리재료 선택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목은 달았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희 이번 동영상을 따라 하시려면 확률과 통계 두 번째 동영상 곱의 법칙 일반화 C++ 이 동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동영상을 보셨다는 가정하에서 확률과 통계 13번째 동영상의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누르고 아래로 내려보면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부분에서 확률과 통계 13 당식의 약분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합니다. 폴더를 표시하고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4 select ingredients 이렇게 폴더 이름을 바꾸고 복사를 해서 자가 폴더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작업 폴더를 열고 14번 폴더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컨트롤 B를 누르고 컨트롤 End를 누릅니다. 함수를 만드는데 이름을 void how to select ingredients without restrictions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메인 함수에다 붙여넣고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set t를 쓰고 items 이렇게 하고 이게 set t가 아니고 string t가 돼야 됩니다. strings t 이렇게 하고 냉장고 속에 계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당근이 있고 양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t를 만들고 계란 개수는 0개, 1개, 2개. 계란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캐럿, 당근은 0개, 1개, 2개, 3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양파는 0개, 1개, 2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즉, 이 상황은 냉장고에 계란, 당근, 양파가 각각 2개, 3개, 2개씩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서 auto ingredients 요리 재료를 선택하는데 multiplication principle을 씁니다. 첫 번째 계란, 두 번째 당근, 세 번째 양파. 이걸로 요리 재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stream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하고 ingredients size 이렇게 하고 and를 쓰고 이제 모든 재료를 표시해 봅니다. for all ingredient 이건 단수입니다. ingredients 이거는 복수입니다. stream 하고 ingredient를 바로 표시해도 되지만 translate counts 이 함수를 씁니다. ingredient 그 다음에 items를 보내야 됩니다. ndr 이 상태에서 명령줄을 실행하고 cd 014 select ingredients cl ehsc sed c++17 하고 permu.cpp 하고 fe m.exe 이렇게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면 총 36가지가 나왔는데 이 경우는 재료를 하나도 선택 안 한 거고 이 경우는 양파만 선택한 거고 이 경우는 양파 2개를 선택한 거고 이 경우는 당근 하나만 선택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계란 2개, 당근 3개, 양파 2개 다 선택한 거죠. 이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계란은 무조건 선택하는 겁니다. with one or more eggs 이런 뜻이죠. 그죠? 재료를 선택하는데 하나 이상의 계란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계란은 무조건 하나 이상 선택돼야 되므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하나 또는 2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string ndl을 하나 넣고 여기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넣겠습니다. string 계란, 당근, 양파를 각각 2개, 3개, 2개 중에서 0개를 허용하는 경우 ndl 이렇게 됐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는데 계란, 당근, 양파를 각각 3개 중에서 계란은 1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빌드해서 cls하고 보면 처음의 경우에는 이거는 모두 다 허용하는 경우는 36가지인데 이번에는 계란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경우 계란은 항상 무조건 하나 이상 선택되었죠. 이 경우는 하나가 선택된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계란 2개만 선택된 거고 이 경우는 계란 2개랑 양파 2개 이 경우는 계란 2개, 당근 2개 이 경우는 계란 2개, 당근 2개, 양파 2개 이렇게 선택된 경우죠. 이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one or more items each 이건 뭐냐 그러면 각각 하나 이상씩 각각 1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된 거죠. 이때는 여기다가 지워야 되죠.
0을 지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CLSM, 그래서 이 경우 보면 계란, 당근, 양파를 각각 2, 3, 2개 중에서 각각 1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는 총 12가지죠. 그죠? 계란, 당근, 양파, 계란, 당근, 양파 2개. 이 경우에는 계란과 당근, 양파가 하나 이상은 반드시 포함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번 동영상에서 주로 사용한 함수는 바로 multiplication principle을 사용했습니다. 이 multiplication principle은 곱의 법칙 일반화, 이 동영상에서 코드를 구현할 때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동영상 조회수가 30회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라이크를 주신 분도 한 분밖에 안 되고, 이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도 사람들은 이 활용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인공지능 냉장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AI 그러는데 AI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고 구축해 나가다 보면 AI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